그래서 저는 끼워 맞추기 이론이다. 지 실력 부족한 거 가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대놓고 요즘에는 얘기해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얘기 못했어요. 이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정인대운의 힘. 대운의 힘. 여기도 정인이네. 자, 개수 뭐라고요? 윤, 한다. 이거 뭐예요? 대상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쓰일 준비가 되었다. 자, 개수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얘기해요. 왜 지혜겠어요? 임수에서 다 모아놓은 것들을 한번 필터해보고 분리해보고 하다 보니까 정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보가 된 거예요. 인포가 된 거예요.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늙었다라고 표현하죠. 10간의 마지막에 있어요. 헤아린다는 뜻도 있죠. 헤아릴 규 여기 딱 붙이면은 옆에 헤아릴 규가 되니까. 그래서 무게합이 뭐라고요? 늙은 사람과 결혼한다 옛날에 이랬다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게합 이거 뭐라고 불러요? 무정지합이라고 하잖아요. 늙은 사람과 결혼한다. 늙었다. 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개수는 임수 같은 경우는 쓰기 위해서 뭔가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1차, 2차 가공을 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야 돼요. 그리고 쓰려고 하는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임수예요. 근데 개수는 옆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떠먹으면 되죠. 우리가 그냥 떠서 먹는 물들은 다 개수화되어 있는 거고요. 임수는 바닷물이라고 하잖아요. 못 떠먹지. 먹으면 죽어요. 담수화 과정을 꼭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작용하는 게 수예요. 그리고 이미 자체가 습의 에너지도 있어서 생명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발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수 만나면 다 생산적 코드를 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하고 개수가 구분이 되셨죠? 신금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리고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막연한 형태가 되겠죠. 둔탁하다. 마감이 별로 안 좋고 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그런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날카로운 모양보다는. 자, 이게 정인이라고요. 그런데 개수는 뭐라고요? 바로 쓰여야 되죠. 얘는 정인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금생수가 멀리서 온다고요. 네, 멀리서 온다. 개수는 유장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쓰여야 되는데 신금 때문에 어때요? 멀리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이런 거를 즉시 활용해서 뭔가를 터트려야 되는데 얘는 준비가 이미 이 자체로 대상하고 대상으로 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대상으로는 보통 간목이나 무토를 많이 얘기해요. 개수가 쓰일 수 있는 대상으로는 보통은 이렇게 간다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도 쓰이긴 하겠지만은 제일 잘 맞는 체성이 간목과 무토예요. 그리고 천광 선생님의 그 아드님은 개사일주의 갑인시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목생화로 쓰는 사주예요. 심지어 신금까지 있어요. 경금이 아니라. 뭐겠어요? 딱 보자마자 바로 생각부터 실행까지 10초 걸려요. 어떻게 잡아 그런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 사업화 지금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개수는. 자, 근데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임수한테는 나름 어울리죠? 근데 개수한테는 금생수를 하긴 하죠. 월에서 출발했으니까. 근데 즉시 써야 되는데 이렇다고요. 인성이. 근데 정인이니까 뭐예요? 거부가 안 되잖아요. 정인의 특징은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정인이에요. 정인. 공식적인 거잖아요. 공식적인 문서. 경찰이 날 체포하려고 해. 거부할 수 있어요. 긴급 체포 외에는 다 거부가 가능해요. 근데 체포 영장 있으면 되죠. 거부할 수 없죠. 체포 영장은.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여러분들 체포할 것 같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긴급 체포 아니면 다 안 되니까. 그건 이제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정인이란 말이에요. 문서 딱 들이면은 어쩔 수 없어. 수색영장 가져왔어요.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죠.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인은. 거부할 수 없는. 근데 개수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요런 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개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인데 이거를 정인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니까 뒷목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인 때문에 라는 말이 붙어요. 정인 때문에 즉시 사용이 어렵다. 이걸 다 해야 되더라. 엄마 때문에 라고 해도 돼요. 엄마 때문에 못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정인 때문에. 개수의 특징은 뭐예요? 부드럽고 유연하죠? 아주 많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술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거가 정인 때문에 다 발현이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개수가 개수답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얘는 이미 안에서 밖으로 나갈 준비가 끝났어요. 신중에 임수가 없죠. 예, 금생수가 어떻게 했어요? 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개수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신금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선 착한 자녀예요. 신금이 개수를 생하니까. 왜? 자기 말 잘 들으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부모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김연아가 신월의 개수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을 자기가 원해서 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등살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신월의 개수인데 거기에 인성도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신월 개수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신금이 굉장히 금이 강했던 개유일 줄 알고 있는데 갑신이에요? 경호년생. 경호년생. 그래도 간목이 있네. 경호도 있고. 그러면은 괜찮네. 그래도. 하여튼 어떻다는지 알겠죠? 정인이 오히려 개수를 붙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설의 균형을 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금생수도 되고 정인이니까 개수한테 좋은 거 아니냐, 신약해지지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얘가 갈고리 채워서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엄마가 정인으로 돼 있으니까 거부도 못하고 개수는 바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필요한 글자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은 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만 가지고는 안 되죠. 경금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인성을 제극인으로 누른 거죠. 쟤는 아빠잖아요. 이는 엄마잖아요. 아빠가 엄마를 극하잖아요. 아버지의 존재감이 뚜렷하다는 소리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재성이 부인이니까 극하는 관계잖아요. 제극인 하니까 육친으로 다 돌리면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의 시작은 인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성이 생한 일간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주에서는 식신이 자식이 되는 거고요. 식신은 내 자식, 상관은 남의 자식,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딱 맞아. 보면은 넌 도대체 누구 애냐라고 할 정도로 안 맞아. 엄마랑 상관이 있는 엄마들은. 식신은 그냥 내 애에다가 목숨 걸지. 그냥 내 애만 애지. 잘 맞아요,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막 단식으로 봐도 막 맞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죠. 왜 그렇게 애를 못 살게 구냐, 왜 이렇게 학원을 자꾸 뺑뺑이 돌리냐, 애한테 숨통 좀 틔워줘야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빠를 더 좋아해요. 이게 없으면은 아빠가 돈만 벌어오고 엄마의 교육이 100%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주가 오면은 빨리 독립해라. 빨리 어른 되면 빨리 독립해서 네가 할 거 해라 라고 얘기를 들어야겠죠. 정화가 있다 그러면. 없어도 그런 얘기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신월 개수라면은.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간목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간목으로 가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부터 벗어나서 나갈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거죠. 간목을 쓸 땐 뭐를 동반하라고요? 병화를 동반하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금의 자격이나 오히려 능력을 갖추어서 자기 재능을 제대로 꽃피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그러면은 신월 개수는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잘 살겠네요. 근데 둘 다 없으면은 부모님의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그늘에서 혹은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네요. 얼마나 착해, 정인에. 근데
개수가 실제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조건이. 그래서 오히려 개수는 유금 같은 게 좀 더 나아요. 편인이다 정인이다 구분하시면 안 돼요. 정인이 좋아 보이냐고 뒷꼭지 잡혀 있는데, 얘는 바로 쓸 수 있게 완전하게 분류되어 있는 인성이 좀 더 맞아요. 가까이에서 오는. 근데 너무 멀리서 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개수한테 필요한 게 딱딱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수면은 임수한테 필요한 게 맞춰서 들어오죠. 신중에 임수까지 있으니까. 근데 개수는 그게 아닌 거죠. 나와 대상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일간을 얘기해도 되고, 진짜 나를 얘기해도 되고, 사주, 내가 가진 사주를 얘기해도 돼요. 대상은 사람이기도 하고, 타인, 혹은 외부의 조건이나 뭐 직업 같은 걸로 봐도 돼요. 궁성론에 특히 거기에 쓰는 궁통보감의 이론의 핵심이 이 관계를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가 나잖아요. 예.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펼칠 재능도 대상이잖아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게 내담자이기도 하죠. 상담으로 치면은 내담자와 나의 관계를 보는 것도 되죠. 개수가 훨씬 잘 대상한테 맞추겠죠. 상담을 할 때는 개수가 월등하게 낫다. 그쵸? 저는 그럼 상담에 안 맞다는 소리예요. 개수들이 인기 더 많아요. 맞춰서 하니까. 저 같은 임수들은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막 혼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래요, 저는. 그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근데 그게 사주 안에 글자끼리도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지, 인성이 주도하는지, 제가 주도하는지, 내가 주도하는지, 관이 주도하는지, 내가 주도하는지, 비겁들이 나를 흔드는지, 내가 비겁들을 끌고 가는지, 그런 걸 보는 게 핵심인데, 아무도 안 가르칠 거예요, 아마. 화풍등 선생님 빼고는.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걸 안 보면 디테일이 완전히 죽어 있는데, 정제와 정인이죠. 어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